제4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44회를 한번 좀 다 풀어보셨을 건데 이번 시험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웠던 이유는 선택지에 생소한 지문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1번. 1번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언제나 유물유적 문제죠.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의 발굴 모습인데요. 유적은 4만에서 7만 년 전 제작된 주먹도끼, 찌르기, 돌날 등 무슨 시대 도구들입니까? 8천 전인데 무슨 시기요? 주먹도끼, 집게, 찌르게, 뭐 긁게, 밀게, 뭐예요? 구석기죠.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시기는 구석기로 찾았어요. 그리고 시기를 보니까 약 4만에서 7만 년. 엄청 오래됐구나. 구석기 아니겠느냐? 자, 1번 볼게요.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고려시대입니다. 만약에 소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럼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깊이가리의 일반화는 고려시대입니다. 자, 두 번째.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죠.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 막집이라고 되어 있고 동굴이나 바위 그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2번이 정답. 3번. 발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가 철기시대죠. 철기시대 중국의 화폐가 한반도에서 발견이 되었다. 네 번째.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청동기 시대 군장의 무덤이었다. 다섯 번째.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는 찾았고요.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밑줄 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누선 장군 양복이 누군지 모르겠다. 병사 7,000명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선이면 고조선의 수도죠. 이 나라 우거왕이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고요. 성을 지키고 있다가 양복의 군사가 적음을 알고 곧 성을 나와 공격하자. 양복의 군사가 패배해서 흩어져 달아났다라고 돼 있죠. 지금 국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고조선은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고조선의 우거왕이 첫 번째 1차 전투에서는 이깁니다. 그 다음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멸망의 기로 가게 되는 것이 고조선이에요. 1번. 정삼에 모여서 정삼회의는 백제귀족회의. 자, 두 번째. 10월 동맹이 제천행선 고구려지요. 세 번째. 음락 간의 경기를 중시한 책화는 동해 아닙니까? 그렇죠? 동해의 책화. 그래서 부족 간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소, 말 등으로 변상으로 데리고 왔다. 네 번째. 제사장 청군과 신성지역 소도는 사만이 있지요. 사만의 재정 분리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 번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 8조법은 고조선의 법이죠. 5번이 정답이죠.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왕 6년 가을에 이찬이면 신라의 관등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실 거고 이사부가 아래기를 국사 이사부? 그러면 이사부 하면 우산국. 그렇죠? 지중왕 때 우산국만 기억을 하시는데 지중왕, 진흥왕 때까지 활동을 했던 장수입니다. 국사라는 것은 국사, 군주와 신하의 선약을 기록하여 반대표평을 보여주는 것이니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냐? 역사서 편찬을 건의하고 있죠. 이에 왕이 진실로 그렇다 여기에 대하찬 거칠부에게 편찬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신라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 때 거칠부가 편찬한 신라의 역사서다라는 거죠. 자,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8세기 때 성덕왕 때예요. 그래서 국가가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죠. 두 번째.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한 6세기 신라 진흥왕. 세 번째.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실시했다. 7세기 신라의 신문왕이지요. 대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최고 지배자의 칭을 마립간이라고 했다. 4세기 뇌물마립간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지방관 감찰을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7세기 신라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6세기 진흥왕을 파악할 수가 있으니 2번이 정답이고 4번 문제 들어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유물은 지린성 마월산 유적에서 출토된 장신구입니다. 지린성. 이 나라 사람들은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치정했는데 12월에 영고 끝나야죠.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료에서 키워드 하나만 잡으면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민며느리제 옥저지요. 자, 두 번째.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과 외에 수출하면서 화폐처럼 썼다. 사만이지요. 세 번째.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다라는 거죠. 부여입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왕 부족까지 해서 오부족 연맹체로 왕이 통치하는, 그렇죠? 사출도는 각기 가들이 통치를 했고요. 네 번째, 단군, 과마, 반어피 줄여서 단과반 앞잡다면 동해지요. 동해 특산품. 다섯 번째, 대가들이 사자주의 선인을 거느렸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왕 밑에 상가 고추가가 있고 그 밑에 대가 사자조의 선인을 두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가에서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이런 것들은 일단 하나 둘 하면서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선택지로 봅시다. 1번 가번은 위에 뭐라고 돼? 국내성입니다. 그렇죠? 백제 공격으로 고국 원앙이 정사한 곳은 국내성이 아니고 평양성이지요. 두 번째. 자, 나번이래요. 나번은 무용총입니다. 그렇죠? 당시 생활상에 담은 수렵도 등의 벽화가 남아있다. 무용총의 수렵도가 있죠. 자, 세 번째. 돌무지 덧날 무덤으로 각저총이 굴식돌박 무덤이에요. 틀렸어요. 네 번째. 자, 라번인데 광개토 대왕릉인데 김정희의 금석관록, 요것은 북한산비죠. 북한산비를 김정희가 다시 고증을 했죠. 그래서 이게 무학대사비가 아니고 북한산비다라는 것을 금석학을 연구해서 밝혔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마번 장군총이 벽돌무덤이래요. 말도 안 되는 무령왕릉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장군총은 어떤 무덤이죠? 돌무지 무덤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 6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군 전투에 있었던 이후에 있었던 사실, 전투를 파악하고 그 이후 상황을 찾아라. 생각건대 신라가 우리의 땅을 빼앗아 9년으로 삼아서 그것에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고 원망하면서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고 못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단번에 우리 땅을 되찾겠다 라고 온달이 얘기했습니다. 자, 6세기 때 온달이 자, 고구려 사람입니다. 고구려 장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라에 뺏긴 영토를 회복하겠다라고 해서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칩니다. 당시에 신라는 진평왕 때인데요. 이 진평왕이 온달이 쳐들어왔는데 온달을 전사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건데 이 내용이 지금 6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 그러니까 한강까지 차지하고 그 이후의 상황, 그 신라가 진흥왕이 영토를 한강 영토를 차지하고 그 직후에 있었던 상황이죠. 이 다음 상황을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죠. 1번. 관구검의 공격으로 한도성이 관구검 3세기 동천왕 때입니다. 고구려. 그래서 관구검의 공격 나오면 동천왕 때예요. 자, 두 번째. 이런 문제들은 이런 선택지는 공무원 시험 선택지입니다. 그렇죠? 영계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신라를 압박했다라고 하는 7세기 보장왕 때 보장왕, 그렇죠? 그래서 영계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신라를 압박했을 때 보장왕을 올려놓고 영계소문 전병 일으켰고 영유왕 죽이고 보장왕을 옹립하고 그 다음에 신라를 압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맞지요. 그렇죠? 이후 상황이니까. 세 번째,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4세기 고구려 미천왕 때입니다.
태조왕이 옥저를 태조왕이요. 태조왕 1세기 때 옥저 복속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여섯 번째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본격화했다. 5세기 장수왕 때죠. 그러니까 일종의 강규토대왕과 장수왕 고구려 전성기 때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고 이후 상황은 이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군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것은 이제 좀 지우고 갈까요? 자, 지우자. 밑줄군 이 왕이 재위할 사실을 찾아봐라. 소정방이 소정방 당나라 장수지요. 내주에서 출발하니 많은 배가 천리에 이어져 물길을 따라 동쪽을 타고 내려왔다. 무열왕이 무열왕 나왔어요. 태자 번민을 보내서 번민은 누구냐면 훗날 문무왕이에요. 무열왕의 아들. 태자 번민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덕물도의 소정방을 맞이하겠다.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싸우고 있어요. 소정방이 번민에게 말하기는 나는 백제의 남쪽에 이르러 대왕의 군대와 만나서 이 왕의 도성을 격파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백제 남쪽에 이르러서 대왕의 군사와 만나서 이 왕의 도성을 깨려고 한다. 이 왕은 누굽니까? 백제 의자왕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백제 의자왕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의자왕 재위 시기. 백제 마지막 왕 7세기 때 의자왕이죠. 1번. 백제가 사비로 천도했다. 6세기 때 성왕입니다. 이전 상황. 두 번째. 백제가 대야성을 점령했다. 의자왕이 왕에 즉위한 직후 신라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대야성 및 40여 개의 그 신라성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 세 번째.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했다라는 4세기 미천왕 때 아닙니까? 고구려 미천왕이에요. 네 번째.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신라 문무왕 때입니다. 그렇죠? 신라 문무왕. 자, 그래서 신라 매소성에서 당군을 물리쳤으니까 문무왕이에요. 문무왕 때, 자, 의자왕 재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무왕은 뭐를 했습니까? 삼국통일.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고구려 멸망이에요. 백제 멸망은 누가 시켰죠? 그의 아버지 무열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멸망시킨 왕 무열왕. 그러니까 의자왕하면 신라에는 무열왕이 나와야지 문무왕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다섯 번째. 그러니까 연도를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연상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신라가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7세기 문무왕 때예요. 그렇죠? 안승 나왔으니까 일단은 고구려 부흥운동. 그래서 7번은 2번이 정답이다. 이런 문제도 은근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8번. 가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국가예요. 우리 박물관에는 그러니까 왼쪽에 이 사진이 뭐예요? 침이죠, 침이. 자, 우리 박물관에는 평양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으로 대여한 문화유산을 전시합니다. 특히 어디에 수도 있었던 상경용천부에 출토된 대형 침이 상경이 수도였던 나라 발해지요. 발해. 자, 그럼 끝났어요. 발해 찾아야 돼요. 1번 노급 폐지를 명하는 국왕 신문왕이죠. 신라.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죠. 백강전투에 참여하는 외의 수군. 그러면 신라하고 백제. 지금 백제 있습니까? 백제 없어요. 외가 지원했던 백제 부흥운동. 그렇죠? 틀렸어요. 세 번째. 청해진에서 교역 물품을 점검하는 군졸 통일신라잖아요. 청해진 장보고니까. 네 번째. 솔빈부의 말을 판매하는 상인. 정확하지요. 솔빈부의 말은 발의 특산품이죠. 4번. 5번. 지방에 설치된 22담로는 백제 무령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제 무령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2개의 수도를 만들고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했으니 정답이 될 수 없고 8번의 정답은 4번이다. 9번 문제 들어갈게요. 밑줄근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를 찾아야 돼요. 구애가 아내와 세 아들, 즉 큰아들 노종, 둘째 무덕, 셋째 무력. 무력은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함께 나라의 창고에 있었던 보물 가지고 와서 항복했다라는 거죠. 김구애는 어느 나라예요?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가 항복을 했대요. 그러면 금법
대진이에요. 그러면 신라의 법흥왕 때 항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흥왕 금관가야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력과 함께 나라의 창고에 있었던 보물을 가지고 항복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딥니까? 금관가야죠. 그렇죠? 신라가 아니고 금관가야를 묻고 있구나. 1번. 만장일치제로 화백해 있는 신라지요. 2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은 고구려의 빈민구제책이에요. 3번째. 박석김의 삼성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한 신라입니다. 4번째. 시조 김수로 왕의 건국 설화가 삼국유세에 전해진다라는 거죠. 금관가야 정답. 5번째.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을 일본에 파견했다라는 나라가 백제지요. 백제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10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이게 이후,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해공왕 말년의 해공왕. 해공왕은요, 신라 하대왕이에요. 자, 반신들이 제멋대로 날뛰자 선덕, 김양상이 상대 등으로 있으면서 임금 측근의 나쁜 무리를 제거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김경신이 이에 참여하여 난을 평정한 공이 있으므로 성덕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 선덕왕이 즉위했대요. 자, 김경신 곧 상대 등이 되었다. 이유.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일치해서 김경신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하니 이거 뭐야, 선덕왕 얘기가 아니네. 김경신이 왕위가 됐으니 이것은 원성왕입니다.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렇죠. 왕이 막 바뀌죠. 이거 뭐예요? 신라 말 상황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1번 문제 들어갑니다. 1번 선택지. 증골 귀족인 김춘추가 왕에 올랐다라는 거죠. 무열왕이에요. 자, 무열왕은 신라 중대왕이죠. 그러니까 이거 신라 하대니까 틀린 것 같고. 2번째. 왕의 장인 김음돌 신문왕이잖아요. 신문왕 때 왕의 장인 김음돌의 난을 평정하고 왕권을 강화시켰다. 3번째.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이거는 법흥왕 때인데 법흥왕은 신라 상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4번째.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충묵답이 건립되었다. 선덕여왕 때죠. 선덕여왕. 여러분들이 여기 착각을 하시는데 여왕이 들어가니까 신라 말 같죠? 신라 상대예요. 진성여왕이 신라 말이고요. 5번째. 최치원이 국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건의했다. 이게 진성여왕 때. 자, 보세요. 진성여왕. 그러니까 진덕여왕, 선덕여왕은 신라 상대고 신라 말은 진성여왕이에요. 지금 신라 말 상황은 5번밖에 없죠. 5번으로 찍으세요. 5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지금 원성왕은 이제 8세기 말의 왕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기억하지 말자 말이에요. 기억하면 좋은데 기억 못한다고 해서 이 원성왕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원성왕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알지. 그렇죠? 선덕왕, 원성왕, 왕이 자꾸 바뀌고 신라 말일까? 그러고 들어가도 풀 수가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자, 지금 문제 자체가 전부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대를 구분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묻는 문제, 이전 문제, 그 사이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완산주의 궁궐, 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산주는 어디의 수도예요? 후백제의 수도입니다. 후백제의 수도인데 완산주의 궁궐 아니니까 후백제가 맞아요. 왕이 넷째 왕자인 금강을 총애해서 왕위를 물려주자 하자. 첫째 왕자 누구예요? 신검이죠. 신검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왕을 금산사에 유폐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의 견훤을 그의 아들 신검이 유폐시키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935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견훤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탈출을 해서 왕건에게 귀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건에게 군사를 받아서 후백제를 다시 공격하는 견훤이란 말이죠. 자, 이후 상황을 찾아보자. 1번.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건 927년입니다. 신순겸은 고려 왕건의
오른팔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와 후백제의 공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전 상황이죠. 두 번째, 궁예가 정변으로 왕위에서 축출됩니다. 이거 고려가 건국했던 918년 상황이죠. 세 번째, 견훤이 경주를 습격해서 경영을 죽게 했다. 이때예요. 927년 경영을 죽이고요. 이제 우리 목적 달성했다. 퇴각하자. 그러면서 백제가 퇴각할 때 신라 침공해서 죽이고 퇴각할 때 고려가 공격을 하는 이 모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에요. 네 번째, 신검이 1, 2천 전투에서 고려군에 패배했다. 1, 2천 전투는요. 936년에 있었습니다. 이 936년 1, 2천 전투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전투다. 후삼국의 마지막 전투예요. 후백제와 고려가 전투를 해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전투가 1, 2천 전투다.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죠. 5번,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상대로 승리했다라는 930년에 후백제의 견훤과 그리고 그 고려의 왕건이 한판 붙었는데 그것이 930년에 고창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고 이후 상황은 4번에 있다라는 거죠.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와 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이번에 가의 수장인 문화시중에 자리에 올랐다고 들었다라는 거죠. 문화시중 어디입니까? 고려의 중서문화성의 장관입니다. 중서문화성의 장관이 그 뭡니까? 문화시중이죠. 고맙네. 자네가 어디에서 맡고 있는 어사대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사대부니까 어사대 아닐까요? 그렇죠? 자, 어사대의 정삼품관직이 어사대부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풀어보자. 기억번. 화폐국식의 출납과 회계는 3사죠. 고려시대 3사니까 아니에요. 자, 니은번.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중앙관세요? 정답이지요. 자, 디귿번.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서로 바뀌었다. 뭐야 이거? 도병마사죠. 도병마사 임시회의 기구가 원간섭기 가면서 최고 권력 기구화가 되고 그리고 상설기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리을번.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어사대의 관원,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간권.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맞지요. 니은, 리을이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우리가 1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지우고 13번으로 가자. 자. 순서 맞추기네요. 순서 맞추기를 한번 가보자. 순서대로 나열한 것. 가번 볼게요. 금국을 정벌하자고 주장하던 묘청의 서경천도가 어려워지자 국헐 대위 그리고 천계라고 연호를 정하고 서경에서 묘청이 천도 운동을 전개했다. 인종 때지요. 나번 볼게요. 이자겸이 척중경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키고 궁궐을 불태웠다라는 거죠. 이자겸의 난이죠. 보세요. 인종이죠. 인종 똑같아요. 근데 뭐부터죠?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답은 한번 볼까요? 왕이 보현을 행차했을 때 정중부와 이의방을 비롯한 무신들이 다수 문신을 제거했던 무신정변이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보세요. 자, 이들이 집권했을 때니까 이 문벌귀족의 병폐를 보여주고 있고 이 병폐 때문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으니까 1, 2, 3이 될 거예요. 그렇죠? 라번은 뭔지 한번 봐보자. 라번, 공주명학수에서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망이망소이의 난인데 여러분 요거 망이망소이의 난, 공주명학수의 난은 우리가 연도를 모를지언정 언젠지는 알아요. 무신집권기인 거는 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신집권기는 이 최고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무신정변이 있으니까 이 이후에 무신집권기가 들어갈 거고 무신집권기 당시에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일어난 거니까 네 번째가 돼야죠. 그러면 순서는 나가다라가 돼요. 나가다라 3번에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연도 체크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죠? 연도를 모르셔도 문제 푸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풀 수 있다. 라는 거죠. 14번 문제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지금 조선 전기의 문화라고 빵 써 있어요. 자, 조선 전기 편찬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이 이 시기에는 우리의 역사, 문화, 지리,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누구는 동문선 동국여지승남 악화개범 동국여지승남 성종대 악화개범 성종대 제가 이런 강의할 때도 악화개범 할 때 세종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성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1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서 사관원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사관원 독립은 태종 이방원이죠. 그래서 왕권 강화기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태조지요. 태조 이성계 1392년에 나라를 개창하고요.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했습니다. 세 번째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우리 실정에 맞는 역법서를 제작을 했다라는 거죠. 세종. 네 번째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라고 나왔죠. 경국대전의 편찬 시작이면 세조, 완성이면 성종이지요. 다섯 번째 직전법을 제정해서 현직관료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였다라는 현직관료에게만 지급했던 세조지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1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와, 이건 참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선택지 먼저 보고 위에서 확인하는 거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1번 팔상전을 통해서 5층 목탑. 그럼 뭐예요? 법주사 팔상전인데 1번 가번이 안동 봉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예요. 중국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이잖아요. 법주사 팔상전. 그러니까 중국 보은입니다. 보은. 잘못되어 있죠. 1번이 틀렸고. 두 번째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어디에 있냐? 2번 나보니까 논산 관촉사. 그러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맞네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답은 보조국사 진울의 생애와 주요 활동 송광사에서 수상사 결사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울이잖아요. 진울은 정예쌍수 도노점수를 외쳤는데 위에 보니까 3회차 답번이죠. 순천 송광사 맞네요. 그렇죠? 네 번째 선택지 볼게요. 자, 팔만대장경의 운반과정과 보관경위라고 되어 있어요. 팔만대장경은 일단 조파는 강화도에서 있고 합천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자료의 네 번째 볼게요. 합천 해인사. 그러니까 해인사에 보관하는 운반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맞고. 다섯 번째 선택지.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한 요새. 그렇죠? 그래서 법화신앙은 진정한 참회를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가 중심이 되는 건데요. 요새는 강진의 만덕사에서 백령결사를 주장을 했죠. 자, 위에 볼까요? 5회차 강진 백령사. 그렇죠? 그래서 만덕사에서 백년결사 백년결사를 주장을 했다. 이거 5번 맞지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3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3점 맞추겠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맨 마지막에 푸세요. 이거 지금 벌써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야 돼. 체크해놓고. 그렇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시 푸시면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시간을 지금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싹 다 풀었을 때 힘이 빠져요. 왜? 모르겠다. 그러면 시간 다 날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애초에 3점을 보고 요거 봤을 때 이거 복잡한데 3점. 이거 체크해놓고 나중에 풀자 그러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근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공민왕이에요.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의 그림입니다. 자, 고려의 이 왕과 그의 부인인 노국대장 공주를 그린 초상으로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왕과 왕비가 서로 마주보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 공민왕에 대한 문제지요. 공민왕의 정치를 묻고 있는 겁니다. 1번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 여러분, 공민왕이요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기 위해서 유인우 장군을 보냅니다.
근데 당시에 쌍성 중간부의 관리를 있었던 사람이 이자춘인데 이자춘은 누구다? 이성계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춘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1번이 정답. 2번. 나세, 심덕무 등이 진포에서 왜 굴격됐다라는 우왕 때예요. 자, 세 번째.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에 삼별초가 조직되었다라는 거죠. 최후 때예요. 최후 정권이 그러니까 강화도에 있을 때니까 몽골 항쟁기예요. 네 번째. 서희가 외교 단파를 벌여서 강동 6주 초창기죠. 성종 때입니다. 고려 성종 때 고려 전기 상황. 다섯 번째. 명예 천령이 설치에 반대해서 여동정벌이 추진되었다. 이거 나중에 우왕 때잖아요. 그렇죠? 우왕 때. 그러니까 정답은 국민항에 대한 것으로 1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17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봐라. 주제, 어느 시대 과학기술의 발달이에요. 현존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유절이 간행되었다. 고려 후기인데요. 사천대에서 전체와 그 기상대를 관측했어요. 사천대. 지금 고려 시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기억번. 기기도서를 잠조해서 거중기를 제작했으니 이거 조선시대죠. 조선 누구 때요? 정조 때. 정약용의 거중기. 그래서 화성건설에 그 활용을 했다. 니은번.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다. 고려 우왕 때 최무선이 화통도감 설치하고 여기서 화포를 제작했죠. 디귿번. 우리의 약질 소개한 향약 구급방을 편찬을 했다라는 거죠. 고려 고종 때입니다. 향약 구급방.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의학서적이죠. 약학서적. 그렇죠? 약학서적. 됐습니다. 그 리을번. 농업기술 혁신방안을 제시한 임원경지지는 19세기 서유구입니다. 네, 틀렸죠. 그래서 니은 티귿번이 3번에 있어요.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칠판을 좀 지우고 18번 문제부터 들어갑시다. 18번 들어갑시다. 가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 자, 지금 보면요.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1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지도 보면 대동여 지도예요. 보세요. 이것은 대동여 지도의 일부로. 그러면 조선 후기로 풀 거 아니야. 그렇죠? 가시대 국제무역한 병란도가 표시되어 있대요. 그러면 지금 병란도, 조선 후기와 고려시대가 같이 나왔어요. 가시대 병란도에서는 송해 뒤에 거잖아. 그럼 언제입니까?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그렇죠? 1번. 내상과 만상이 국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였다. 내상만상 조선 후기 상황 아닙니까? 두 번째. 담배, 면화, 상품 작물 역시 조선 후기 때 번성했던 팔기 위한 작물 재배. 세 번째. 모내기법 확대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성행하였다라는 거. 성행한 거 전국적으로 조선 후기에 그 성행했다. 네 번째. 건원중보가 발행돼서 금속화폐 통용이 추진돼.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 그렇죠? 그래서 4번이 고려시대 정답. 설점수세제 시행으로 이거 조선 후기에 설점수세제 시행으로 민간 관상 개발이 허용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 후기에 광산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번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1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죠.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곳 논산 도남서원은 호가 사계인 누구의 학덕을 가리킨 세워진 서원으로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 하나입니다. 이 아들 김집 제자인 송시열, 송준길. 그러니까 지금 김자가 나왔죠. 김씨예요, 김씨. 배양돼서 있었고 두 차례 사획을 받았던 기호지방의 대표적인 서원인데 이 서원이 이 사람이 누구냐? 사계 김장생입니다. 김장생.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김씨성.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포기하지 말고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1번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 8년 성인했으니까 누구요? 정제두잖아. 정씨예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고. 두 번째 무호사의 발단을 조이제문
누구예요? 김종직 아닙니까?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돼서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추에 수록한 거예요. 자, 보자. 세 번째, 동음답을 통해서 이이잖아요. 이의 동음응답. 네 번째, 성악 10도는 이황이잖아요. 그렇죠? 됐어. 이씨, 정씨 됐고. 다섯 번째, 가래짐남을 저술하여 예약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했다. 김장생이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요. 만약 모른다 치자라는 거예요. 그럼 김씨가 둘이 나왔어요. 근데 김종직이 나오면 분명히 사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찍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 5번 문제. 그리고 이걸 틀린다고 해도 합격엔 지장 없어요. 2점짜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셨을 거다라는 거죠. 2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문화유산 발표대회입니다. 이것은 조선 전기의 석탑이에요. 조선시대 석탑입니다. 국보 제2호인데요. 원나라의 탑 양식을 받았으며 화려한 조각이 돋보이는 석탑입니다. 라는 거죠. 자, 보세요. 조선시대인데 이 지금 내용대로 하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고려시대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려가 아니고 조선이란 말이죠. 그럼 조선에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똑같은 탑이 있으니 그것이 뭐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조선 세조가 만든 탑이죠. 1번 들어갑니다. 1번 요것이 뭡니까? 조선시대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그러니까 운 좋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걸 찍었는데 맞은 거예요. 이걸 뭘로 풀었냐? 경천사지 10층 석탑으로 찍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조선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여튼 맞췄다라는 거죠. 근데 정확한 것은 조선시대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다. 배경을 보고 풀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배경에 궁 관련된 이런 모습들이 있든가 배경에 아니면 현대판 유리창이 있든가 그럼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탑에 이렇게 보호한 이렇게 보호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쩔 수 없어. 똑같은데 어떻게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춰야죠. 자, 두 번째 거가 뭡니까?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세 번째 거는 뭡니까? 이 다보탑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보탑. 예전에 구화폐 10원에 있었다. 네 번째, 이것이 이제 팔부중상이 기단과 탑신에 새겨져 있는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이지요. 다섯 번째, 이게 뭐예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21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왕 1년 3월 달에 광해를 패해서 군으로 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다? 광해, 군인데 왜 그 패했다라는 거죠. 군으로 봉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있었다는 거죠. 광해군이 왕으로 있을 때 끌어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광정, 이기, 김류 등에게 관직을 제수했다. 서인들이죠. 3월 15일 영천대군의 관봉을 회복하도록 명의했고 임목대비의 의복을 바꿀 시일을 정하도록 예조하겠고 3월 25일 반정의 공이 있는 이 김자점 등을 유품직에 제수했다는 거죠. 뭐예요? 인조 반정을 나타내고 있다. 서인 정권 인조 반정이에요. 자, 1번 볼게요.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유영수를 폐지했다라는 세조 때지요. 세조 때 이시의 난. 자,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죠. 지문이 생소할 거예요. 자, 문신의 재교육을 위한 초계 문신제는 정조 때죠. 정조 때 초계 문신제. 관리 재교육 제도고. 세 번째. 총영청과 수어청을 설치해서 도방을 방비했다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왕을 물어봤으니까 인조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총유청과 수어청을 설치해서 도방을 방비했다라는 건데 인조 때 자, 여러분 오군영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오군영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훈련도감 그 선조 때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훈련도감, 어영청, 충청, 수어청을 인조 때 만들고요. 금, 이영을 숙종 때 만들면서 오구전이 완비되는 거니까 3번 인조 때가 맞지요. 네 번째, 전제 상종수를 설립하고 전분 육등법을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모르겠죠. 뭐야 이거 처음 듣는데 괜찮아요. 뒤에 공법이 나오잖아요. 세종 때예요. 자, 다섯 번째, 병급, 신유 등을 파견해서 나선 정보를 달인했다라는 거죠. 효종 때 2차례의 조총 부대를 보내서 러시아를 격파한 사건, 나선 정벌이죠. 그래서 21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2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역을 찾아야 해요. 유관 역사와 전통의 살아숨쉬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찾아야겠다. 경로, 촉성루, 김시민 장군 전공비 모르겠다는. 촉성루는 고려 말 진주성의 지휘소입니다. 자, 김시민 장군 전공비는 임진왜란 때 김시민 장군이 활약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촉성루가 어차피 임진왜란이 나왔으니까 촉성루는 임진왜란 때 그 진주 전투가 2차례 있었어요. 근데 1차는 우리가 막았고 2차는 패전 비슷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장수들이 술을 마시고 노는 자리에서 논개가 일본 장수 그를 끌어안고 뛰어내린 곳. 이것이 촉성루지요. 그러니까 진주가 맞아요. 됐습니다. 나머지 건 모르셔도 진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김만덕의 빈민구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게 제주도에 김만덕은 상단의 그 수장인데 제주도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재난이 닥쳤을 때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쌀로 다 바꿉니다. 그리고 제주도 도민들을 구제를 했던 사람이 김만덕. 자, 두 번째 그래요. 김만덕이 그 왕이 이제 불러요. 그래서 최초로 궁에 왕을 아련한 사람이 여성으로서 김만덕이에요. 김만덕한테 너 내가 상을 내릴 테니까 받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뭐 관직 주고 엄청난 재산 주고. 근데 금강산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자, 두 번째 정묘호란에서 전봉수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철산. 철산이요? 철산이 어디지? 우리가 그 용골상성이잖아요. 용골상성이라고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북한입니다. 평안북도예요. 평안북도. 북한에서 있었다. 북한에 있었다라는 거죠. 정묘호란 때 정봉수의 활약. 세 번째,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흑산도에서 저술하지요. 어류백과 사전입니다. 네 번째,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 것이 충주죠. 탄금대 전투. 다섯 번째,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서 진주에서 일어났으니 이 진주농민분기 임술년에 일어났다. 임술농민분기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5번이 정답이에요. 2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밑줄근 주상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봐요. 주상께서 각 궁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를 해방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공노비는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합니다. 그래서 약 6만 6천 명 정도의 공노비를 해방시키죠. 그것이 순조 때예요. 1801년. 자, 노비들이 노비 안을 모아서 도남 밖에서 불태우라고 했다라는 거죠. 역시 순조 때입니다. 자, 1번 신유박해로 다수의 천주교도가 처형당했다라는 거죠. 이 순조 때 신유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론 벽파 세력이 남인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것이 이 신유박해 때죠. 순조 때 있었어요. 자, 2번 박규세 건의로 삼정 이정청은 1862년. 이때가 순조 때가 아니고 철종 때지요. 세 번째, 명예 요청으로 강옥립부대가 광해군 때 중립 외교지요. 네 번째,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는 영조 때 세웠다. 성균관에다가. 다섯 번째,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외통이 편찬되었다. 고종 때 누가? 흥선대원군이 편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조 때는 1번이 정답입니다.
칠판을 좀 지우고 2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지우자.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에 대한 설명을 얘기해 보자. 개성상인인 가는 개선상인이니까 가는 누구예요? 송상을 얘기하겠죠. 사계치부법이라는 회계법을 고안했어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계치부법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 모르셔도 앞에 누구다라고 나왔으니까 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기치부법은 뭐냐면 고려 시대 때부터 이 개선상인들이 자신들만의 회계처리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름이 사계치부법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거는 몰라도 되는데 나와버렸어요. 이게 이제 공무원에 관련된 단어, 사계치부법 이런 거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건데 나왔다는. 나는 한강을 무대로 정부의 세곡 운송을 주도했고 강상이라 불리기도 했다. 강의 상인 뭐예요? 배를 타면서 다니는 상이죠. 그래서 서울의 강, 한강상인지 경강상인을 얘기하고 있다. 됐어요. 그러면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해상 공고를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은 상인 보부상이죠. 두 번째, 전국 각지 송방은 송상이잖아요. 송상 가번 맞는데 맞네요. 세 번째, 책문우시를 통해서 청과 무역을 주도했다. 의주의 만상을 얘기하고 있다. 네 번째, 금난정권 행사에서 사상의 활동을 억압했다. 금난정권은 시전상인. 그렇죠? 다섯 번째,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를 설립했다라는 거. 이건 평양에 있잖아요. 평양에. 근데 가나 모두 평양에 있다고. 여기 송도, 개성에 있고 경강, 서울에 있는데요. 잘못됐다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2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풀어봐야죠. 1번, 가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조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조보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조보가 뭡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일종의 신문입니다. 중앙정부, 그러니까 조정에서 발행한 신문인데 중종에서 고종 때까지 조보를 발행했었어요. 이게 유네스코에 지정됩니까? 안 됐죠. 자, 2번 선택지 볼게요. 일성록이네요. 광해군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조 때부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조 때 정조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 이후라고 해도 맞고 영조 이후라고 해도 맞는데 엄밀히 따지면 정조 때. 근데 지금 광해군, 정조가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일성록이에요. 세 번째,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관보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보를 얘기한 거예요. 조보. 그렇죠? 근데 3번은 뭐죠? 3번 위에 보니까 다번이 뭐예요? 비변사 등록이죠. 그럼 비변사에서 편찬했다라고 되어 있죠. 4번, 라번 승정원 일기입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했다? 이거 뭐예요? 일성록이잖아요. 그렇죠? 일성록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 써있다. 5번째, 준축한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했다. 조선왕조 실록을 당연하죠. 준축한 내에 실록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이 승하하게 되면 춘추관 내 실록청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관련돼서 역사가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 자료를 모아서 편찬을 하게 되는 것이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지요. 자, 우리가 26번 하나만 더 볼게요.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야, 이것도 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너무 많이 나왔죠. 이게 점수를 쉽게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료에 가나 다 1, 가, 2, 나. 와,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거든.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죠.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선택지 보고 자료에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1번, 가번이 뭐예요? 사직단인데 사직단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은
종묘죠, 종묘. 그 위에 나번에 있어요. 종묘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초기에 장수인 관우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며 나는 종묘라니까요. 그래서 이 관우의 관우의 제사를 지냈던 사당은 위에 있어요. 라번입니다. 라번. 그래서 동관왕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선조 때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관우의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다번이 뭐예요? 문묘인데 문묘는 뭡니까? 공자와 성현의 제를 올린 사당이에요. 문묘. 자, 그럼 3번 볼까? 흥선대원군이 집권 시기에 혁파된 것은 서원이죠. 여러분 서원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모르니까 만동묘도 기억하세요. 만동묘도 철폐를 같이 합니다. 네 번째. 라번이 뭐죠? 동관왕묘인데 대성전과 명륜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성균관이에요. 자,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마번 선농단인데 성농단은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농경의 주신, 그게 누구냐면 신농씨, 그리고 후직씨를 신농 주신으로 제사를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풍년을 기원하면서 뭐라고 할까? 농경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 선농단인데 지금 동그라미 5번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풍년을 기원하면서.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27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쉬었다 갑시다.